매년 국정감사 때가 되면 들리는 소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적자가 몇 조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금 내고 국민연금 내는 국민들을 정기적으로 속상하게 만드는 내용인데요.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김종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정의당 당대표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당선되고 일주일 지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선 이전과 이후 뭐가 가장 크게 달라졌습니까? 언론 인터뷰가 많아졌고요. 네. 또 그래서 그 국민들께서 심상정 대표 이후에 정의당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그 인터뷰도 많은데 그런 게 가장 달라졌고 네. 좀 무게감을 좀 많이 압박감을 많이 느낍니다. 아하, 갑자기 이제 사회의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셨습니다. 네. 예, 그런 가운데 지금 상당히 울림이 큰 주장을 하셨는데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의당 당대표가 하셨다는 것. 네. 공무원 노조, 정교조는 정의당의 상당히 중요한 그 연대 세력이랄까요? 우군 아닙니까? 네, 네, 그 그렇죠. 매우 민감한 이슈인데 이유와 배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분들 그리고 교사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는 걸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만 해도 이제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이렇게 정부에서 이 연금에 그 적자를 보전한 게 한 3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게 2030년 되면 한 10조가 넘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이제 국민연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연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공평한 노후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이 특수직영연금을 국민연금하고 일원화해서 운영을 하면서 좀 더 공평한 노후를 만들고 정부 재정 문제도 일정히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이 공무원 노조나 정교조에서는 그동안 공무원들과 교사들이 기여한 금액이 훨씬 크고 기간도 긴데 그에 네네. 따라서 다른 것을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반대가 많을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미 대표님이나 정의당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아직까지 말씀은 없으시고요. 네. 하지만 이제 계속 의견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은 이제 9%의 그런 어떤 이렇게 기여금을 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전체 18%, 물론 이제 공무원 당사자와 그 정부가 9%씩 내서 18%를 내서 확실히 좀 많은 액수를 내고 계시긴 한데, 그렇죠. 예, 지금까지 기여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보상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맞춰나가는 것이, 국민연금하고 맞춰나가는 것이 좀 옳다. 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대표님이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바로 이제 환영과 그런 긍정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네. 그 소스가 조금 의외입니다. 즉 보수 야당이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신선하다, 네. 환영한다 이런 반응 혹시 예상하셨나요? 그렇게 빨리 반응을 하실지는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워낙에 이제 이 이슈는 이제 좀 재정 문제와 노후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니까 네. 당연히 이제 어디서든 어느 정당이든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저희가 이렇게 궤를 달리해서 하나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오늘 그 유승민 의원 전 그 국민의힘 대표께서 네. 이게 좋은 제안이다 하시면서 빨리 이제 공무원 노조 눈치 보지 말고 문재인 정부가 이걸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다만 저는 한 가지는 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이런 거를 이제 국민연금하고 통합하자고 주장을 했지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교사분들이나 군인 그렇게 분들이 당연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런 것을 그런 과정에서 이런 걸 원한다고 하는 것을 어떤 정치적인 압력으로 음,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발언으로 풀고 싶은데 음,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공무원하고 교사에 대해서는 정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발언권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제 이런 그 연금 통합 문제를 얘기를 하면 공무원 교사분들의 상당수가 그러면 우리도 정치적인 어떤 발언과 입장 표명을 하고 의사 표현을 하면서 이런 그걸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아하.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하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직을 자신의 공무원직을 내놓지 않고 선거에도 출마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네. 일반 회사원들처럼.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도 함께 풀면서 그분들의 발언을 존중하고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네. 동시에 이 연금 통합 문제를 함께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권 이거 보장을 하면서 연금 개혁하자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공무원분들이 뭐 다 정치에 나서야 된다, 일상생활에서 다 정치에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 최소한 자신의 이해관계 음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어떤 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저는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연금 통합 문제는 앞으로 그런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른 이슈들에 있어서도 만약에 보수 야당,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야당이라도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같다 또는 김종철 대표 의사에 환영한다, 동의한다 이러면서 연대를 제안한다면 같이 연대하실 겁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어떤 사안을 길게 보고 같이 가려면 철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우리가 뭐 사람들끼리 모여도 나는 그거 동의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 계속 같이 가보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 배경이 무엇이고. 음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워낙에 기존의 저희가 생각하는 바하고 철학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그 조건에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무조건 연대한다기보다는 이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한 거에서 찬성한 이유가 철학적으로나 아니면 가치적으로나 어떤 배경인지를 보고 네. 그에 따라 판단하면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자, 대표님,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신 것이 민주당은 후보 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후보를 낼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그 이후에 김종철 대표님의 그 대응은 무엇입니까? 이거 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은 네. 뭐 사실은 어떤 당이 다른 당에게 후보를 내라 말라 하는 게 조금 이상한 거죠. 네.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채택하고 있는 당원 당규를 지켜달라. 즉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는 이렇든 저렇든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오거돈 시장의 그런 성추행 문제 이런 부분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보궐선거에 내지 않는다는 그 민주당의 당원 당규. 왜냐하면 그 당원 당규를 만들 때는 많은 박수를 받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원 당규를 민주당이 지키기를 요구하는 거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후보를 낼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도 저희 후보를 내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보다는 저희 정의당 후보들이 왜 더 철두철미하게 국민의 삶에 시민들의 삶에 가까이 있는지를 좀 정확히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지금 봐선 그렇진 않지만 민주당에서 대표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그 경우에 정의당에게는 상당히 커다란 부담이 생길 텐데 만약에 네네. 그런 상황이라면 보수 야당 후보를 이길 그런 네. 보관이나 어떤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좀 생각하는 것은 네. 정의당이 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주도를 하려고 하지만 좀 진보 개혁 시민사회 또 진보 개혁 정당들과 좀 함께해서 이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지 그냥 정의당의 후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과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예를 들면 이제 기후 변화 문제라든가
그리고 성평등, 젠더평등 문제라든가 또 네. 좀 더 좀 다른 그런 많은 의제들을 포괄해서 뭐 만약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그런 좀 힘들을 모아내서 보수 정당에 이기려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앞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노회찬 심상정에 이어 어찌 보면 정의당의 2세대 대표가 되시는 건데 다음 시대 정의당 어떻게 열어나가시고 어떤 변화, 그 정과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연금 말씀만 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뭐 산업재해를 고통받으시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 네. 그리고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이라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그러한 그 고용소득보험을 준비 중입니다. 네. 이렇게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뭐 예전처럼 어느 당 이중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정의당은 정의당이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